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광고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최근에 이제 용어를 변경하고 있어요.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개정판 말고요, 그 전에서부터 이 내용들을 함께 좀 다루긴 했는데, 최근에 요 리마케팅은 저희 먼저 책에도 내 데이터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잠재 고객이라는 용어를 세그멘트로 조금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과 세그멘트는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합된 목록이라고 되어 있었던 항목이 맞춤 조합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용어가 일부 좀 변경되고 있다. 이걸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튜브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이죠. 그래서 최대 이제 처음에 이제 60초였는데 3분으로 길어졌어요. 그래서 쇼츠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죠. 유튜브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서 광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즈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난 이 개요 페이지에서 뭐 실적과 계정 전체 개별 캠페인 광고 그룹 개요, 실적 변동표 폭, 뭐 시간대별 실적, 뭐 새 단어, 뭐 통계 요약 정보 이런 것들을 한목에 볼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고, 구글 애즈의 이제 광고 세팅은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등 광고주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캠페인 목표를 선택하면서 시작이 되죠. 계정 구조는 메타랑 좀 비슷한데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좌측에 이제 관리, 액세스 보안에서 이메일 초대를 통해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 계정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와서 저희가 개정판을 만들면서 반영을 한 내용인데, 계정 액세스 수준은 이메일 전용이라는 계정이 있고 결제라는 계정이 있고 읽기 전용, 표준, 관리자 이렇게 권한을 구분을 5가지로 하는데요. 일단 여기 관리자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 다 캠페인 보기, 계획 수정, 그다음에 캠페인 수정, 결제 정보 보기, 수정, 그다음에 보고서 보기, 보고서 수정, 사용자 관리자, 제품 링크 보기, 이메일 전용 사용자 추가, 사용자 관리자 제품 링크 수정을 모두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표준 사용자 권한은 여기 인제 그 사용자 관리자 제품 링크를 수정하는 권한은 안 줘요. 읽기 전용은 여기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보고서 수정은 뭐 보고서는 그냥 사후적인 결과니까 상관없겠고, 나머지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권한이 없고요. 결제는 요 결제 보기와 수정만 가능하고, 이메일 전용은 보고서에 이메일 포함 요 그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요거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캠페인 목표를 이제 설정해야 광고가 시작이 되죠. 대시보드 만들기에서 캠페인, 광고 그룹, 검색 키워드, 전환 액션 등을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광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클릭하시면 되죠. 가장 먼저 판매, 뭐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 목적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이 화면부터 시작이 되죠. 선택 가능한 캠페인의 목표와 유형, 그리고 그 하위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이 판매는 구글 제휴 사이트나 동영상 앱 접속했을 때 광고 게재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광고를 노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리드는 구매나 전환 직전에 연락처를 받는 행동, 뭐 이런 거죠. 방문 예약, 설문 참여, 이벤트 신청 등을 통해서 연락처 정보를 기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웹사이트 트래픽은 방문을 유도하는 거죠. 이 목표를 선택하면 이 하위의 캠페인 유형은 검색, 실적 최대화,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디맨드 젠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요 디맨드 젠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수요 창출이라는 말이잖아요. 디맨드 제너레이션의 줄임말인데,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광고 자산 중에서 구매 전환율이 높은 자산을 더 많이 노출해서 광고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 AI가 자동으로 적절한 자리에 전환율이 높은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그런 광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걸 선택하면 그 하위로는 전환 유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네. 전환 유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앱 프로모션은 이제 앱과 관련된 거, 설치, 뭐 참여하는 거 그런 거죠. 앱 설치, 앱 참여, 앱 사전 등록, 요건 이제 안드로이드 전용. 구매 및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인데요. 이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도달해서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거고, 기존 제품 브랜드 고려도, 목적, 이게 이제 이쪽으로 다 합쳐졌죠. 디스플레이, 동영상 디맨드 젠 캠페인을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그 하위에서는 동영상 조회수나 동영상 도달 범위, 그다음에 광고 순서, 시퀀스를 광고 순서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오디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은 음식점이나 대리점,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이고, 선택 가능한 유형은 실적 최대화, 그다음에 캠페인 하위 유형으로서는 캠페인 피드의 위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도 있죠. 요거는 목표 대신에 캠페인 유형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방식입니다. 선택 가능한 하위 유형들의 이 종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환 유도가 여기 보면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에서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와 상호작용을 유도해서 전환수를 늘리는 동영상 광고를 말합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그 다음에 인피드 광고, 쇼츠 광고, 아웃스트림 등으로 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그 다음에 범퍼 광고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동영상 조회수 하위 유형을 선택을 하면 내 제품 또는 브랜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회수를 높이는 전략이고요.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한 경우에만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인피드 광고, 쇼츠 광고 등으로 게재가 될 수 있고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와 범퍼 광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도달 범위, True for Reach라고 예전에 불렀던 용어인데요. 정해진 예산으로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두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그다음에 동일한 사용자에게 여러 번 전달, 이걸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광고 순서, 시퀀스라고 부르고 개별 시청자에게 정해 놓은 순서대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 또는 이 모든 광고의 조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잠재 고객 도달이라는 하위 유형에서는 정해진 예산으로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는 유형이고요. 범퍼 광고,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인피드 광고, 쇼츠 광고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겟 게재 빈도 하위 유형에서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2번 이상 도달하는 유형이고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그다음에 범퍼 광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은 15초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를 말하고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오디오는 오디오 기반 광고를 이용해서 유튜브에서 오디오를 듣고 있는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그런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환 유도는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광고 조합을 노출하는 방법이에요. 웹사이트에서 전환 추적을 설치하고 구글 태그가 세팅된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목표를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이후에 이제 동영상 액션 캠페인, 비디오 액션 캠페인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목표를 선택한 다음에 유형을 선택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전환 유도 설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여기 동영상 캠페인이 있죠. 동영상 캠페인을 아까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위 유형으로 전환 유도가, 그리고 목표가 웹사이트 트래픽이었기 때문에 전환 유도로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캠페인 이름을 넣고 여기 입찰 전략에서 여기를 딱 누르시면 타겟 CPA 전환수 최대화, 전환 가치 극대화, 타겟 광고 투자 수익 뭐 이런 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타겟 CPA를 선택하는 경우에 전환 1회당 지출하고자 하는 타겟 금액을 설정하시고, 타겟 광고 투자 수익 및 전환 가치 입찰 캠페인 전략은 캠페인에서 전환수 30회를 수집한 경우에만 활성화가 됩니다. 사이트 링크, 제품 피드 등을 추가하면 다양한 방문 유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하위 유형으로 동영상 조회수라는 게 있는데요. 동영상 조회수 캠페인은 구글 AI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동영상 조회 습관에 맞게 광고를 노출하고 이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캠페인 목표를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또는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캠페인 유형을 동영상으로 선택할 때 사용 가능한 메뉴죠. 요거나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선택하면 요 하위에 이런 메뉴가 떠요. 그래서 동영상 조회 획득 캠페인은 여러 광고 형식의 동영상 광고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게재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총 조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동영상 조회수에서 사용되는 광고 형식은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인피드 동영상 광고, 쇼츠 광고 등이 있고요. 하나의 광고 형식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광고 그룹에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동영상 조회수의 입찰 전략은 2가지가 있어요. 타겟 CPV하고 최대 CPV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타겟 CPV만 선택이 가능하고 최대 CPV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추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게 이제 하단에 다양한 형식의 광고 항목에서 다양한 형식을 사용해 생성된 동영상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걸 이제 체크박스를 풀어주시면, 네, 요거요. 요 체크박스를 풀어주시면 최대 조회당 비용, 최대 CPV로 전환이 됩니다. 이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 조회수 늘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를 딱 풀어주시면 여기서 이제 타겟 CPV 입찰가를 최대 CPV 입찰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 입찰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캠페인 하위 유형 중에서 동영상 도달 범위, 트루 뷰퍼 리치라는 광고 상품을 한번 보면, 동영상 도달 범위, 이제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또는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밑에 동영상 도달 범위라는 캠페인 하위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효율적인 잠재 고객 도달, 건너뛸 수 없는 도달 범위, 타겟 게재 빈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활성화됩니다. 캠페인 하위 유형 목표 달성의 특징들을 하나씩 보면, 이 효율적인 잠재 고객 도달이라는 건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순사용자에게 도달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용이 가능한 형식은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 또 위 형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너뛸 수 없는 도달 범위는 최대 15초 길이의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로 긴 메시지 노출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사용 가능한 형식은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타겟 게재 빈도라는 목표 달성 방법이 있는데요. 매주 정해진 횟수만큼 동일한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피드 광고나 쇼츠 광고를 함께 활용해서 정해진 예산의 도달 범위를 더욱 넓히는 방법인 다양한 형식의 광고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캠페인 설정 메뉴 안으로 이동해서 어떤 목표 달성 방법을 선택해도 함께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으로 좀 들어갔다,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도달 캠페인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도달 범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및 타겟팅 기준에 맞춰서 가능한 많은 순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방식이고요. 유연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거나 건너뛰임 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거나 또 동일한 사용자에게 여러 번 도달하는 이런 방법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도 장점이 있는데요. 선택한 방식과 관계없이 다양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도달 범위 캠페인이 유용한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도달 범위 또는 인지도를 목표로 하는 브랜드 구매자로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타겟층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고요. 다양한 광고 형식을 갖춘 여러 캠페인을 만드는 대신에 단일 캠페인에서 여러 광고 형식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잠재 고객에게 도달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기 위해서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만으로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또 동일한 사용자에게 여러 번 도달해서 광고 해상을 개선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광고 순서, 시퀀스예요. 동영상 광고 순서의 특징은, 이 시퀀스 캠페인은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에서 동영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광고 순서를 선택하시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잠재 고객 및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을 선택하면 관련성 높은 잠재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만 이 시퀀스 캠페인에서 키워드, 게재 위치, 주제로는 타겟팅을 할 수 없고요. 잠재 고객이나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과 제외 기능은 캠페인 수준에서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 광고 시퀀스의 사용이 가능한 입찰 전략과 광고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타겟 CPM은 잠재 고객에게 시퀀스 캠페인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찰가를 최적화하는 방식이고요. 시퀀스의 완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는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 또 위 형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최대 CPV는요, 동영상 광고가 1회 조회될 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 이 시퀀스에 템플릿이 있는데 마치 편집 프로그램에서 속도 조절하는 거랑 비슷하죠. 맞춤 시퀀스, 자동 시퀀스, 소개 및 강화, 메시지 전달 및 전환, 액션 유도, 관심 유도 및 안내, 참여 유도 및 차별화, 이렇게 이제 6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맞춤 시퀀스는 나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퀀스를 조합하시는 거고요. 자동 시퀀스는 동영상 광고 조합을 사용하고 주문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알아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거고, 소개 및 강화는 긴 광고, 브랜드 소개랑 그 다음에 짧은 광고, 메시지 노출, 이렇게 긴 광고가 먼저 나오는 거고요.
메시지 전달 및 액션 유도는 일단 짧은 광고로 관심을 끌고 긴 광고로 액션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관심 유도 및 안내는 이제 짧은 광고, 긴 광고, 짧은 광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거고요. 참여 유도 및 차별화는 짧은 동영상 광고 4개를 사용해서 브랜드 소개나 스토리텔링으로 왜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렇게 노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퀀스 단계는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각 시퀀스 캠페인은 일련의 이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시퀀스의 각 단계에는 광고 그룹과 동영상 광고가 존재합니다. 설정은 캠페인 수준에서만 정하지만 시퀀스 규칙, 광고 형식, 입체가는 시퀀스의 각 단계에서 선택하고 정의한 순서로 광고가 게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출수, 조회수 또는 건너뛰기 횟수 등 선택한 설정에 따라 광고가 게재가 되는데, 예를 들어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노출을 선택하는 경우에는요, 시청자가 시퀀스의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동영상의 노출 수가 집계돼야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퀀스 캠페인과 다른 캠페인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키워드, 주제 또는 게재 위치를 타겟팅할 수는 없고요. 캠페인 수준에서 키워드, 주제 또는 게재 위치를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퀀스 캠페인에서 홍보하는 동영상을 다른 캠페인에서 본 사용자에게는 해당 동영상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최대 게재 빈도는 사용자 1인당 7일 동안 1개의 시퀀스고요. 30일 동안 1개의 시퀀스를 표시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시퀀스 캠페인에서는 예상 트래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정하신 다음에 이제 캠페인 목표, 하위 유형에 따라 이제 나머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또 웹사이트 트래픽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게 나타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캠페인 이름을 넣고요. 256자까지 가능하고, 입찰 전략은 노출수, 클릭수, 전환수 등의 목표에 따라서 타겟 CPM, 최대 CPV, 조회 가능 CPM, 전환수 최대화, 타겟 광고 투자 수익률 등 다양한 전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찰 전략 중에서 이제 타겟 CPA, 타겟 광고 투자 수익, 전환수 최대화, 전환 가치 극대화, 향상된 CPC 입찰 기능, 이걸 이제 선택하시면 내 사이트에서 고객의 직접적인 액션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고, 여기 이제 전환 추적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스마트 자동 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 전략 중에서 클릭수 최대화, 수동 CPC 입찰을 선택하시면 웹사이트 트래픽을 늘리는 게 목표가 되고요. 클릭당 비용 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타겟 노출 점유율과 타겟 CPM을 이제 입찰 전략으로 선택하시면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목표인 걸로 되고요. 입찰 방법은 조회 가능 노출 1000회당 비용인 VCPM 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CPV 입찰 방식과 전환 유도, 트루뷰 동영상 캠페인을 입찰 전략으로 선택을 하시면 유튜브 광고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광고 조회나 광고의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조회당 비용 또는 1000회 노출당 비용 입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목표 중에 유튜브 광고에만 사용이 가능한 이 방식 중에 제품 또는 브랜드 구매 고려도를 높이는 게 목표일 경우에는 조회당 비용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선택하고요. 원하는 국가, 구동까지 아주 세세하게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어는 고객이 원하는 언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산 및 날짜. 보통 이제 시작과 종료일을 설정하시거나, 설정하지 않으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광고를 끊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또 네트워크는 검색 네트워크와 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글이나 유튜브 또는 연관된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휴된 파트너 사이에 노출되는 거죠. 광고 영상, 이거 에셋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내 동영상 광고와 관련된 동영상이나 링크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형식의 광고가 가능한데요. 동영상을 여러 광고 형식으로 혼합해서 실적이 가장 우수한 위치를 파악해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기기는 게재 가능한 모든 기기에 노출을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TV 화면은 물론이고요. 운영체제 제조사와 기기 모델, 와이파이 또는 SKT 이런 통신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메타랑 비슷하죠. 게재 빈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노출 빈도 제한이나 조회 빈도 제한도 가능합니다. 광고 일정은 뭐 희망하는 요일 같은 거 선택하실 때 주말만 나갈 것인지 아니면 평일만 나갈 것인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 제3자 측정이라는 것은 미디어 랩 같은 데를 통해서 크로스 체킹을 할 때 바로 광고주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미디어 랩의 서버에 들어갔다가 광고주 사이트로 보내서 중간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나간 게 맞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캠페인을 만들고 나면 광고 그룹 만들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고
그룹 이름을 넣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용자와 콘텐츠 기반으로 이렇게 타겟팅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는데, 네, 요 광고 그룹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여기가 사용자 기반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기반 이렇게 바뀌었어,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개편이 좀 돼서 잠재 고객 확장 그리고 콘텐츠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잠재 고객은 이제 잠재 고객 이름 같은 것들을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어 인구 통계, 그다음에 뭐 연령 같은 거죠. 연령, 성별, 자녀 유무 이런 거고, 관심 분야 및 세부 인구 통계라고 해서 관심 분야, 뭐 상세한 인구 통계 또는 생애 주요 이벤트, 구매 의도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데이터 해서 이제 구 리마케팅이라고 했던 게 요 잠재 고객 안에 내 데이터로 들어왔는데,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연락처나 사이트 방문 기록, 유튜브 사용자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춤 검색어는 검색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고, 제외 계제 위치 및 카테고리 같은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춤 검색어와 제외 계제 위치 및 카테고리는 추가 잠재 고객 세그먼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다음에 잠재 고객 확장은 위 설정을 완료를 하시고 나면 잠재 고객 확장 사용을 체크하는 요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잠재 고객 확장을 체크하시면 잠재 고객과 유사한 사용자를 더 많이 찾아서 동일한 입찰가와 예산으로 캠페인의 잠재 고객 범위와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컨텐츠라는 게 있는데요. 키워드가 있고 이제 관련된 검색어를 선택해서 컨텐츠를 타겟팅하는 기능이고, 방문 페이지, 웹사이트, 제품, 서비스를 설명하는 단어 같은 걸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표시하고 싶은 콘텐츠의 주제를 선택해서 타겟팅할 수 있고, 계제 위치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영상, 웹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콘텐츠가 예전에 이제 콘텐츠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 만들기로 넘어가는데요.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광고 영상이 반드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주소를 직접 붙여 넣으면 광고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붙여 그럼 이제 광고 미리 보기가 보이고, 최종 URL, 그다음에 표시 URL, 뭐 클릭 유도 문안 뭐 이런 것도 선택하시고, 광고 URL 옵션 같은 거 선택하시면 이제 광고 게재가 돼요. 최대 5개의 동영상을 추가해서 타겟에 따라 이제 다른 광고 소재를 노출하실 수 있고요. 하나 정도는 세로형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실적이 가장 우수한 광고 형식 전반에 동영상을 표시해서 더 낮은 조회당 비용으로 조회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적이 좋은 3분 이하의 영상을 권장합니다. 광고를 클릭할 때 넘어가는 경로로는 최종 URL과 표시 URL로 나눠지고, 표시 URL은 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시청자에게 보이는 링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찰가를 입력하면 캠페인 만들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타겟 CPV를 사용하면 이 캠페인 조회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평균 금액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조회 비용은 타겟 비용보다 이제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유형과 과금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상에 수익을 창출했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광고가 게재가 되고, 광고 유형에는 동영상 전, 그다음에 중, 후 이렇게 해서 프리롤, 미드롤, 포스트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8분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광고 사용을 설정하시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시청자에게 프리롤, 포스트롤, 건너뛸 수 있는 광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적절한 시점에 표시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직접 삽입할지 또는 자동으로 삽입할지도 설정할 수 있죠. 동영상 광고 형식을 보면 뭐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유튜브 쇼츠 광고, 범퍼 광고, 어, 인피드 동영상 광고, 아웃스트림 광고, 마스트헤드 광고, 컴패니언 동영상, 캠페니언 배너, 그다음에 프라임팩, 유튜브 키즈 이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 과금 방식은 뒤에서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광고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인스트림이라는 말은 이게 동영상이기도 하고 이제 컨텐츠를 보기 전에 등장한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5초 건너뛸 수 있고 시청 시간 또는 클릭에 따라 광고 비용이 과금이 되는 방식이죠. 시청 시간 과금이라는 건 뭐냐면 30초 이상 영상은 30초 이상을 보셔야, 또 30초 미만 영상은 전체 영상을 시청해야 과금이 되고요. 10초 이상 시청하는 경우에는 조회수에도 반영이 됩니다. 클릭 과금은 이제 제목이나 배너나 링크 같은 걸 클릭하면 과금이 되고요. 모바일 데스크탑 사이트 링크, 뭐 리드 양식, 판매자 센터의 제품 피드 등 확장 소재 선택이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화면에서는 컴패니언 배너나 영상 썸네일 함께 노출시킬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은 15초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초의 광고를 시청해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방식이고요. 컴패니언 배너나 영상 썸네일을 함께 노출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 조회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광고 도중에 컴패니언 배너를 클릭하면 조회수로 집계가 됩니다. 유튜브 쇼츠 광고는 3분짜리 영상인 유튜브 쇼츠 콘텐츠와 같이 세로 중심의 영상이 노출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 형식을 선택하시면 쇼츠 앱, 유튜브 검색, 인피드, 인스트림 등 모바일 세로형 지면 이외에도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동영상 파트너 지면에도 노출이 됩니다. 사용자가 재생되는 동영상을 10초 이상 또는 광고가 10초 미만인 경우에는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하면 조회수로 집계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범퍼 광고입니다. 인지도를 높이거나 다른 광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건너뛸 수 없는 최대 6초의 동영상을 말하죠. 타겟 CPM 방식으로 노출수 기준으로 가공이 되고요. 캠페인 하위 유형을 광고 순서나 또는 동영상 광고 도달 범위의 효율적인 잠재 도달과 타겟 게재 빈도를 선택할 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 영상 조회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인피드 동영상 광고인데요. 유튜브 피드나 검색 결과에 노출돼서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고, 이미지 썸네일, 광고 제목, 최대 2줄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광고 게재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자가 클릭해서 광고를 실제로 시청한 경우에만 비용이 청구가 되고요. 인피드 동영상 광고가 10초 이상 또는 광고가 10초 미만인 경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자동 재생될 때 조회로 집계가 됩니다.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조회로 집계가 됩니다. 아웃스트림 광고는 모바일 전용이고요. 유튜브 이외에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동영상 파트너 지면에 노출되는 모바일 전용 상품입니다. 음소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시청자가 광고를 탭해서 동영상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너, 전면 광고, 인피드, 네이티브 등 위치에 게재가 되고요. 세로 모드 또는 전체 화면 모드 모두 지원을 합니다. 조회 가능 1000회 비용당 노출로 계산하고 사용자가 동영상을 2초 이상 재생하는 경우에만 과금이 되고 영상 조회수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 아웃스트림이라는 것은 이제 컨텐츠가 끝난 다음에 광고가 나간다 이런 뜻이죠. 마스트헤드는 유튜브 첫 페이지 상단에 이제 최대 30초 동안 소리 없이 자동 재생되는 방식이고요. 와이드 스크린이나 16대 9 비율로 광고가 게재가 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제 두 개의 컴패니언 배너를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고요. CPM 마스터 헤드랑 CPH 마스터 헤드라는 게 있는데 CPM은 노출 방식, CPH는 기간별로 광고 독점하는 겁니다. 경매 방식이 아니라 예약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광고 담당자한테 컴패니언 동영상, 이 컴패니언이라는 게 단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우측이나 하단에 함께 노출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데스크탑에서 이제 마스터헤드 광고 옆에 노출되는 동영상도 컴패니언 동영상이라고 하고요. 컴패니언 동영상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두 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추가해야 되고 동일한 채널의 동영상이 필요는 없습니다. 컴패니언 배너라는 게 있는데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의 데스크탑 화면에 노출이 됩니다. 컴패니언 배너를 클릭하면 광고를 3초 이상 시청하지 않아도 조회수에 집계가 됩니다. 사이즈는 300 곱하기 60 픽셀, 최대 150KB 한 가지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팩이라는 게 있어요. TV 방송사나 웹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이제 묶어서 판매하는 예약형 광고 상품이고요. 인지도를 높이거나 유튜브 내에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 구매가 목적일 때 적합하고 최소 집행 기간은 없지만 최소 4주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퀴즈가 있죠. 어린이 시청자만을 위한 맞춤 앱으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광고 노출이 가능한 어린이 전용 영상 플랫폼입니다. 인스트림 동영상 광고 형식만 허용이 되고요. 건너뛸 수 없는 광고는 게재 위치에 따라 15에서 20초, 건너뛸 수 있는 광고는 60초까지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클릭할 수 없고요. 도착 URL과 클릭 유도 문구, 오버레이 등 정보 카드 등을 외부의 링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심 기반 광고, 리마케팅, 또 기타 추적 픽셀이 사용된 광고는 불가능합니다. 관심 기반 광고, 리마케팅 또는 기타 추적 픽셀이 사용된 광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구글 에즈 관리자 액세스 권한 중 표준 사용자 수준에서 불가능한 권한은 어떤 것인가? 네, 이게 기출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1번 사용자 관리자 제품 링크 수정, 그 다음에 2번 이메일 전용 사용자 추가, 3번 결제 정보 수정, 4번 캠페인 수정. 네, 표준 사용자 수준에서 불가능한 권한은 요거였죠. 다른 건 다 관리자 수준과 동일했는데 사용자 관리자 제품 링크 수정은 불가능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개정판 내용에 추가한 게 있고요. 혹시 이제 구판으로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 계실까 봐 요거 하나 해놨으니까요. 사진 하나 찍어서 이게 이렇게
출력해서 옆에 이제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준 사용자에는 이런 권한이 없다. 그리고 다른 것도 체크를 좀 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저희 교재와 저희 영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시험이 끝나면 그 기억을 좀 가다듬어서 문제 번호와 문제 내용과 지문들을 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